네,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만남을 예고했죠. 이런 가운데 단일화 논의가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다음 주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기로 했는데 6월 18일로 공판 날짜가 변경이 된 겁니다. 먼저 민당 측 입장 물어볼까요?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받아들였을까요? 네,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헌법 116조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구로 박혀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대법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사실상 그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 양 선수가 글러브 끼고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몸 풀면서 휘슬이 울리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인데 갑자기 제3자들이 난입해가지고 손, 발, 다리 다 묶고 눈까지 이제 가리려고 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왜곡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어떤 참정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약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 순리대로 지금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리된 결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갑자기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633 원칙에 따르면 진작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어야 할 이재명 후보가 온갖 꼼수와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또한 법원이 이런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후보로 낸 것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원의 탓을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민주당의 주장이 완전한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미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이 미뤄질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건 그냥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말밖에 되지가 않죠. 그런데 법원이 이런 민주당의 지록 위마의 궤변에 굴복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민주당이 192석의 거대 야권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법의 시스템을 비틀고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낍니다. 그 지금 오늘 저녁 6시에 이제 두 분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 1시간 반 전에 한덕수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내용은 그 전에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저런 기자회견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시를 사실상 이 단일화를 위한 그 마지막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 해결되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이 경선 과정과 규칙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사실상 당의 수장은 후보가 그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과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결정된 룰 안에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결기를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1시간 20분 정도 뒤면 협상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 정도까지 의지를 보여준 가운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11일까지가 사실상 후보 등록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절차가 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내일 정도 토론이 됐건 뭐 비전 발표가 됐건 간략한 절차가 있을 것이고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또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입장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음에 대변인 브리핑으로 예정이 됐다가 후보가 직접 나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내용보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면 마지막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후보 등록 기간이 11일까지면 10일, 11일이면
11일 전까지 단일화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1일까지 후보 등 단일화가 안 되게 되면 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기호 2번을 받을 수도 없게 되고요. 오는 11일까지 반드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어 설명을 드리자면 11일을 넘어가게 되면 후보 등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더 이상 아닌 게 되거든요. 그저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호 2번도 받을 수가 없고 선거비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1,200억 정도의 선거비를 받고 예. 사후적으로 보전을 받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일까지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고 저희가 선거 내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25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네. 과연 지지층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한다면 11일 전에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오후에 이제 6시 회동을 앞두고 한덕수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한덕수 후보가 코너에 몰렸구나.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게 되면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던 경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지도부가 한덕수론을 거론을 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도중에 홍준표 시장 역시도 그냥 이 경선 결과를 인정하면 되는 건데 아예 탈당까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상 후보들을 이렇게 좀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이 리드가 되어 왔고 그런 장면 자체가 한덕수 후보가 꽃길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몇 억씩 턱턱 내가지고 사람들 경선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예. 그냥 이 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아마 그 지점에서 지금 굉장히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 앞에 이 자갈밭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좀 당황한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아마 저는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그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본인이 직접 언급한 거잖아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협박성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은 당신 책임이야라고 해서 일단 책임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예. 그만큼 김문수 후보에게는 부담이 좀 갔을 것이고요. 다만 앞서서 설명했듯이 국민이 단일화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국민도 사실 이거 느끼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지층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예. 특히나 지금의 정치 본인이 50여 년 공직 생활했는데 3년 동안 이 정치의 중요성을 처음 느꼈다라고 했는데 공직 생활 허투루 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이 정치가 엉망으로 지금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 본인이 이 정치를 복원하겠다라고 적어도 진정성 있게 보여지려면 본인이 총리로 있는 동안 예. 의회에서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본인이 이 대행을 할 때에도 야당에서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본인이 느꼈을 때 무리한 법안이다 이렇게 할 때 거부권을 바로바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 적어도 만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대화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했어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똑같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런 말들이 국민들께서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좀 반론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안이 올라왔는데 왜 협의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2차 가해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덕수 후보가 4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에서도 총리로 재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똑같이 야당을 상대로 내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야당의 입법 폭거가 정말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예. 인지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재명이란 한 사람을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고 재판 중단법을 만들고 대법관들을
3배로 늘린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국적인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하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로 있으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그 문제 의식 때문에 그 절박한 심경을 안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에게 협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두 후보 모두가 그 이재명을 위시한 이런 폭력적인 이 입법 폭거와 이 자칫 일당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권이 아니라 다시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오늘 김문수, 한덕수 예비 후보는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 안 할 것이다. 국민의힘 그 지도부처럼 11일 전에 단일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배수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11일 전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걸 받아들여서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그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인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어떻게 예측하죠? 그럼 11일 전에 이루어져서 한 명의 단일화가 성공이 될 것이냐? 맞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지도부 일각에서는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올곧고 대의 명분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정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요. 네, 지금도 사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여러 관계자들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특별한 유인 관계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대선을 단일화가 불발돼서 패배한다라고 하면 당권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번 대선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단일화 단계부터 추진이 못 돼서 선거를 패배했다, 무력하게 정권을 내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부의 다소가는 고압적이었던 그 태도와 이 한덕수 후보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점,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의 충분히 존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어제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단일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11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단일화 방식도 정해야 하고 가능한 시간인가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뭐래도 해보면 여론조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율만 한다면 그냥 하루만 해도 그냥 되는 거죠. 본인들이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는. 그렇지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거칠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는 뭔가 꽃길이 깔릴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다 이런 얘기들을 귀잡고 본인에게 했을 텐데 그 지점에서 그 본인이 원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이 있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아니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경선을 했고 당원과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혔어요. 본인에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마치 이것을 그냥 징검다리형으로만 묘사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게 본인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에 당연히 흠집이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공당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어제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당에서나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미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으로 뽑힌 당대표가 여러 번 물러나는 쫓겨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의 시즌 4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면 국민들께서는 그냥 저 당은 원래 지금 벌어질 대로 또 벌어지는구나, 벌어질 일이. 그리고 전 공당이 아니라 그냥 사당이구나. 결국 여러 그림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김이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역시도 본인도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함께 왔는데 이렇게 본인은 외롭게 두고 한덕수 이 후보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도 약간 모욕감을 좀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국민의힘이 분화되고 있는 보수의 분화를 좀 나타내는 상징적 장면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화 이 협상을 확실하게 완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이게 사당이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확실한 그런 근거와 구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권과 대권을 오로지 독점하고 있는 일극체제 이재명 후보야말로 민주당을 독점하고 있는 사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로펌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설이라는 것 자체가 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좀 지나치게 음모론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고요. 오히려 저희가 당내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역동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구심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당의 건강성이라는 것이 질서와 규율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숙고를 좀 하고 예. 이번 여러 사태들을 계기로 다시 정당 정치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쓴소리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 여쭤보자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지현 비서실장도 그렇고 당을 대표해서 이제 당의 후보가 됐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서운함을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 경선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는 굉장히 빠른 시일에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피워줬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단일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딱 당대표, 그러니까 당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후에는 그 전과 좀 바뀐 느낌이거든요. 단일화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럼? 저는 일종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그 전략이 뭐였냐면 경선 전략이요? 그렇죠. 본인이 김덕수, 그다음에 을지 문덕, 예. 문과 덕을 합쳐가지고 을지 문덕이라고 부르면서 네. 내가 되면 당연히 단일화를 할 거야. 근데 당에서 볼 때나 지지층에서나 볼 때나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쳐가는, 그러니까 바톤을 넘겨주는 최종 주자는 한덕수 후보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본인이 바톤을 받았고 본인이 체력이 된다면 끝까지 뛴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종의 한덕수론을 올라탄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걸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의 압박을 받게 된 경위는 예. 본인이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약간 자업자득적 성격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줄 몰랐냐. 그리고 중진들은 이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당신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업자득 성격으로 결국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본인이 아마 갈피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 대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완전히 올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의 시간을 좀 끌어서 예. 한덕수 후보보다 본인의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 이러한 이제 이 증거들이 막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예. 그냥 본인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이냐. 이것이 본인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 더, 김문수 후보는 당에 이제부터는 대선 후보가 일 처리하겠다. 당은 여기서 손 때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네. 오늘 한덕수 예비 후보는 11일 전까지 단일화 안 되면 등록 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떤 제안을 오늘 그 김문수 후보가 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11일 전에 그러면 일단 단일화는 어쨌든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일단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를테면 아까 이제 뭐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측에 뭐 공동 정부를 뭐 제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걸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후보하고 같이 손들면서 공동 정부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처음에 그 위원장 한 거 말고는 그 뒤에는 뭐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굉장히 소외되는 모습만 보였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단일화의 물꼬를 틀려고 한다. 그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차피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비판받을 걸, 그런 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말은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본인에게 정당성이 있고 끝까지 몰고 가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단일화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이제 지도부가 후보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힘 당이랑 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 간의 기싸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당무선권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대로 하자. 예. 이런 식의 대화법은 당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에게 선거에 관여된 범위 안에서 당무의 우선권을 준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라든지 뭐 구체적인 구속력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홍준표 후보 당시나 윤석열 후보 당시에도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모든 논쟁들은 당내 주도권을 중심으로 좀 정성적으로 정리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선권 자체는 후보에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도부 전체가 원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도부 내에 사실 한동안 중앙 정치에 활동하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의 소위 개통이라고 할 만한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에 관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입장도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좀 당무에 좀 지나치게 법대로 하자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도부도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태도가 선거를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은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적대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논쟁은 법리가 아니라 저희가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 발언 인용해서 대선 후보는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 당무 우선권을 만든 것이 홍준표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당내 최고 의결 기구는 비대위가 아니라 전국위 내지 전당대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당 대표가 아니라 후보가 아니라 당 대표,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 독재적인 독점적인 권한을 준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내 주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단일화라는 것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후보 교체 또는 비대위 해체 같은 극단적인 방법,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듯이 막 탄핵을 하고 저희가 이 계엄을 하는 식의 방식으로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이번 기회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 뭐 나경원 전 후보와 뭐 홍준표 전 후보를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김문수 그 후보가 만약에 11일까지 단일화 안 한다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단일화 안 할 거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발언까지 했는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텐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한은 11일로 그 비대위원장도 언급을 했고. 사실 후보 교체 같은 이야기엔 저는 동의를 하지 일단 않고요. 오늘 나경원 후보를 만났을 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가 대선을 왜 치르며 정당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본원적인 명령으로 돌아가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정당인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단일화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 비단 나경원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 후보들 그리고 저희 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도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같은 이야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언적인 명령에 대해서 명분을 확보하고 후보들의 그런 공감대, 명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후보들과 릴레이식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일화가 11일이 가장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계속 이동환 전 최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러면 안 된다면 한덕수 예비 후보는 등록을 안 한다고 했는데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그러면 그 사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11일까지
사퇴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사퇴라는 말도 뭐 꺼내기 전에 그냥 예. 등록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자연스럽게 거죠. 그냥 예. 사라지는 거예요. 음.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강력한 카드를 2개 갖고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내가 정당성이 있으니까 예. 그냥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예. 그때까지 계속해서 압력을 할 거 아닙니까? 선거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후보 사퇴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아. 두 가지 카드가 강력하게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뒤에 계속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예.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셨던 모습도 2년 반 동안 이 뒤에서 막 전화 열심히 하시고 다 그런 판을 벌이시고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두 분과. 전 지금도 조용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후보 역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를 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헌법을 위배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직무유기든 아니면 직권남용이든 예.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했어요.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내가 탄압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지 국민의힘이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느닷없이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셨던 그 공직을 다 하셨던 분이 느닷없이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오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장도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선결 조건 이게 명확하게 필요한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순간 계엄 옹호하는 것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 세력과 다 한꺼번에 그냥 합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전 대표 출신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부정선거 집회를 열고 거기에 쫓아다니셨던 분이에요. 예. 그분이 지난 계엄 사태를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아스팔트 극우가 지금 마치 국민의힘 주류가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면은 있겠으나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이 방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것이 포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뒤에서 작용했다. 이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것에 제가 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한덕수 후보가 마치 그 직권남용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 이런 논지의 그 논리를 펼치셨어요. 재판 5개를 받고도 선거에 또다시 출마를 하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이 대법원장의 고등법원 그 재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기어이 그 뜻을 관철시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덕수 후보는 이미 민주당이 명분 없는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헌법재판소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헌 위협도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받은 후보입니다. 예.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를 해왔고요. 예. 사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좀 지나치게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시에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후보 회동에서는 배석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1대1로 만나는 겁니까? 배석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 볼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제가 김문수 후보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 진의가 왜곡된 그 이유는 예. 김재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소위 측근들의 메시지가 좀 네. 지나치게 과격하고 좀 이해관계 중심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그 25일까지 미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그 주장의 발원지도 예. 김재원 최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런 문고리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후보 대 후보로 또한 면 대 면으로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그 재판 기일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혹여나 사법부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알아서 정리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 협상이 미온적이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유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선거로서 이재명 후보 이런 사법 리스크 회피를 단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사법부는 침묵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두 후보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처절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 찬반 묻는 여론조사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발표되는 건가요? 그 결과 발표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오늘까지 단일화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 지도부도 중단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ARS 조사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직후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늘 6시에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공고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도부 일각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 오늘 그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일화 그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협상이 잘 되면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가 가장 유력한 건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보통은 이틀 정도를 뭐 한 2개 업체를 돌려서 그것에 대한 편차를 이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시간도 저는 확보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경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뭐 8자 경선, 4자 경선, 2자 경선 3단계를 거쳐서 어찌 보면 검증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오늘 1호 공약 냈어요. 그 1호 공약이 사실 뭔지도 몰라요. 국민들 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토론회도 없이 그것도 검증이 안 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깜깜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됐다. 그러면 본선 무대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에 노출될 겁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한덕수 이 후보를 중심으로 누가 실권자인지도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헤게모니를 두고 엄청난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국민들 앞에서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계속 노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이 상황은 어쨌든 이 여론조사 이거 외에는 지금 남아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좀 더 끄는 전략으로 가면 그대로 후보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다음 달 18일로 연기가 됐죠. 저희가 오늘 대담 앞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 파기환송심 연기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그 청문회는 이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입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끌려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권투 경기 해야 되니까 당신 나가시라 해가지고 지금 끌려 나간 상태인데 왜 이것이 벌어졌는지. 뭐 때문에 벌어진 건지 이것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헌법에서 116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균등한 선거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도 이 후보자의 지위나 이런 것들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법원들이 지금 기일도 5번이나 잡아놨었잖아요. 애초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려서 더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내용에 관해서는 전 여야가 혹은 누군가가 달리 생각을 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절차에 관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만인에게 평등한 이 절차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부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대법에서 전원 합의체로 돌리고 그날 바로 기일 심사를 하고 이틀 뒤에 끝맺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이 선고를 끝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고법으로 넘어가서도 이것도 굉장히 일사천리로 보통 우편으로 먼저 보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인편으로 그것도 양쪽으로 찢어서 서울과 인천으로 인편으로 또 보낸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직 판사들, 부장 판사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왜 대법원이 지금 정치하고 있냐. 당신 사퇴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위기가 이 사법
체계 자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 열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특검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예. 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청 투어 끝나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준비됐으면 저희가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그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가 됐어요. 범죄 혐의자가 그 입법 권력을 토대로 탄핵 협박을 하고 법원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정의라고 국민들 앞에 지록 위마의 궤변을 펼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이고 예. 위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법원이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재판을 회피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 공범으로 지목되는 측근들이 모두 다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예.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나 홀로 이렇게 당권을 지키고 대권까지 도전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미 사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연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제1야당을 로펌처럼 쓰는 이재명 후보에게 예. 그 비례 원칙에 맞게 방법론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능력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한 것을 가지고 예. 법원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 방어권을 넘어서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만행에 대해서는 대체 예.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이유로 제1야당의 대표를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단죄했다는 이유로 예.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개발도상국에도 없을 촌극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이 이런 사법 질서 유린에 대해서 당당하게 목에 핏대 세우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고심하고 단죄를 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재판도 이번 달에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 달로 이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음 달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 파기환송심 그 재판 연기된 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그 말이 또 있거든요.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기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네, 권선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제 대법이 저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사법의 정치화, 이 사례로 저는 기록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것이 교과서에 다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기관들이 다 망가졌어요. 검찰,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혐의 이런 것들은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도 안 하고 오히려 무마해주고요. 예. 권익위는 오히려 명품백 그거 무마해주고 감사원은 관저 비리 이거 일어났는데도 그거 그냥
그것도 무마해주고 예.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동안 본인들의 실정을 약간 덮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쪽을 크게 다루니까 결국 본인들의 실정을 좀 덮어왔던 측면이 있는데 예. 하다 안 되니까 결국 군을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군으로 상대방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자유대한민국을 완전히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 법관들이 지금 투입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이 사법기관의 신뢰가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쌓아왔던 자유대한민국 이런 부분들을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결국 마지막엔 대법관들까지 이렇게 나서게 하는구나. 예. 이런 걸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은 결국 또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번 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를 아는 거예요. 결국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 법치, 민주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지금 선거 전에서도 5번씩이나 법원에 불러가면서 선거운동 하다 말고 지금 법원 가서 이 재판 받으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예. 너무나 지금 초현실적이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라도 법원이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예. 하나 둘씩 하는데 지금 위증교사 재판 여전히 2건 지금 아직 발표 안 나왔거든요. 예. 네, 그것까지도 결국 나와야 공정하게 서로 글로벌 끼고 이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그 부분까지 나오더라도 결국 이 법원이 이번에 난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구속 당시에도 여러 검사 부장 판사들이 뭐 인트라망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이 사법 질서, 법치 부정이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론 낸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10명이 찬성을 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 10명의 재판관이 모두 다 음모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겁박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들이 이재명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작을 펼쳤다. 이런 소위 속된 말로 일루미나티스러운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심지어 그 천대엽 법제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 법제처장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주의자고 사법 질서의 좌우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떤 기망하는 그 수준이 너무 도를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법관들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로지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심지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년 말까지 재임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까지도 모조리 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2명의 재판관들만 예. 이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사법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형사법까지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형해화를 하고 배임죄까지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정말 전 민주당이 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전 예의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 어떤 거를 그 캐물을 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진행됐는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소부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견이 있을 때만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부에 배당도 되기 전에 지금 법원 기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전원 합의체에 이 배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사건 배당이 되면 그때서야 판사들이 법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사건 바빠가지고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미 우리 이 사건을 보고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부당성이 있죠. 당연히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그 이틀 뒤에 마지막 최종심을 내렸는데 6만 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따져 물으니까 그거 다 스캔해가지고 스캔본으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걸 6만 장을 어떻게 이틀 만에 다 읽냐 상식적으로 물어보니까 나중 돼서는 아니다. 그냥 요약본만 읽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사법의 기본적인 이 공정성,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예. 국민들이 사법에 믿었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동안 재판을 받을 때 대법원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위를 열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심의를 거쳐가지고 본인이 됐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예. 자신들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왜 도대체 끼어들었을까? 이 부분 역시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다뤄져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청문 진행해야 된다 봅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14일인가요? 네,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소위를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에 예. 결국 다시 일주일 정도가 걸리니까 그 정도 13일, 14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들 다 나가던데요, 법사위에서. 네. 예. 저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외신에서 다룰까봐 부끄러워서 지금 말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생트집을 잡을 수 있는지. 예.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하게 6만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으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억지죠. 그렇다라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 로그를 공개해라, 다 읽었는지 입증을 해라, 그런 식으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게 되면 삼심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 법원에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이죠. 예. 부장판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심지어 대법관들은 여러 그 헌법 재판 연구관들의 보조를 받는 네네.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장판사조차 못한 박범계 의원조차도 왕년에 일주일에 수십만 페이퍼를 읽었다라는 식의 자랑을 늘어났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범계 의원이 이제 와서 안면몰수하고 대법관들이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사 출신에 앞서 판사 출신으로서 정말 나쁘끄러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허위사실 공표죄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범죄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실심을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예. 6만 페이지의 대다수 90% 이상은 사실관계에 대한 기계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1심, 2심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 법률에 대한 해석만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냈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리듯이 지금 대법관들은 대다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예. 여야가 공히 합의한 이 대법관들로 대다수가 중도 성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만장일치가 나왔고 예. 기피 신청을 했던 천대엽 법제처장조차도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희가 근데 안 들어오게 되면 예. 항의성일 수도 있겠지만 예. 민주당 주도로 이런 궤변들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견제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사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법제처장을 향해서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예. 써서 상당히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당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행정처장을 향해서 그런 표현까지 쓸 수 있는지 정말 예. 부끄러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 내용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헌법 84조하고 연계가 예. 되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이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신이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라서 죄를 사하해 주자, 용서해 주자 이 뜻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거 훨씬 더 공익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법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국가의 채통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 이것을 기하기 위해서 84조가 있는 거고요. 예. 당연히 그러면 형사상 이 소추를 받지 않으니
기소뿐만 아니라 뭐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다수설로 이미 이거 확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우기기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런 논란을 확실하게 해두자. 예전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면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3인은 그 당일날 임명되거나 그 다음날 임명됐어요. 근데 이번에 버티는 거 보세요. 룰이 없다고.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임명 안 하고 버텨도 된다라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헌법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종지부를 찍어놔야 된다. 법으로 해놓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국민의힘 누군가가 또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땐 또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늘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사실상 반대 의견 아닌가요? 예, 법무부 장관이 누구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란 행위에 지금 이분은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이 일어난 날 그 다음 날 바로 관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사저가 아니고 그 중간에 그 대통령이 모이는 그런 밀실 같은 곳에서 5명이서 그 회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에 자기들이 그냥 안가? 그렇죠. 안가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안가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지점에 대해서 계엄 당일날, 계엄 그 다음 날 그런 일들을 벌였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의혹을 갖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냥 사적인 인사하려고 모였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당파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중립적인 어떤 판단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도 결국 저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평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 일단 민주당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라는 이유로 탄핵까지 추진했던 박성재 그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위헌위법이 없다라고 기각 판결이 됐다는 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헌법 제84조가 다수설이 확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7년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했을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구동성, 재판이 계속될 것이고 재보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당시에 국민일보에서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임지봉 교수와 같은 소위 이제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들을 비롯해서 10명 중에 절대 다수인 7명이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명 중에 10명 전원이 재판이 계속돼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정립된 판결은 없지만 그런 식의 좀 과도한 특권 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 즉 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그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특권이라는 것은 가능한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과도한 특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을 통해서 법률안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법률 제청, 심판 제청을 통해서 무력화가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 보니까 국회 행안위가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는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는 헌법 소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건입니다. 사실 그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이 있고 낙선 목적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건에 대해서는 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무리하게 걸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확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학교에 나왔는데 저 학교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허위로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건이잖아요. 내가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1심 재판 전에는 이것은 큰 건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공이 누구든지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차제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문안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입법 발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 보태주신다면요. 네, 저는 민주당이 더 이상 입법 폭거를 멈추고 정말 국민 앞에 문명사회다운 민주주의 국가다운 그런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